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유소 일부 개인의 선택. 오늘도 활기차게 인사드립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이고요. 자, 밖에는 지금 봄비가 내리더라고요. 봄비가 내리면 이제 정말 봄이 온 거라고 하는데 우리 증시에도 정말 봄이 온 걸까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활기찬 분위기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떤 종목에 관심 갖는지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많은 정보들 꽉꽉 채워서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시장의 황금맥을 짚어주시는 분이죠. 이분과 함께 오늘 시장 리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자, 임상현 파트너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한 주 동안 어떻게 좀 지내셨어요? 뭐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그 금리 인상 부분들이죠. 미증시에도 동향, 그 디데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의주시를 좀 하고 있었다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언제나 이 게으름을 절대 피우지 않으시는 우리 임상현 파트너님인데요. 자, 샵 0082번으로 임상현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더 많은 시장 이야기 그리고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장 분위기 상당히 좋았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예. 좀 리뷰 한번 듣고 싶어요. 예, 이제 미증시 부분들은 이제 지난 과거에도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지만은 금리 인상이 비로소 확정이 됐을 때 이제 불확실성 해소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급등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번 금리 인상이 확정이 되는 순간 증시는 급등을 할 것이다. 그런 부분들이 정확히 적중이 됐고요. 첫 번째 어떤 장기간 짓누른 악재가 금리 인상 부분들을 해당이 된 거고,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부분이죠. 근데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부분에서 기름을 부었던 사건들이 우크라이나에 관련된 사태가 좀 터지는 부분들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크라이나 부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우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력적인 열세를 비롯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립화 가능성들도 있고요. 그러면서 어떤 협상에 대한 합의점을 좀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러시아에 대한 부분도 빨리 어떤 그 전 세계적 압박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전세적으로 조만간 어떻게 보면은 그 협의의 과정들이 있을 거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미리서 선반영이 됐던 것들이 유가 급락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변수가 서서히 현재 되면은 3월 같은 경우에 3월에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크게 알아야 될 부분들은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현재 동양의 시간은 현재 춘분, 추분, 그다음에 동지, 하지 이렇게 변화된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3월 24일이 이제 춘분입니다. 그래서 3월에 큰 어떤 변화가 좀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첫 번째 부분들은 현재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고, 두 번째 부분들은 아마도 3월 말 안으로 어떤 우크라이나 관련된 어떤 합의에 거의 가까운 또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극적인 타결이 되지 않겠냐, 나름대로 조심스럽게 생각이 되면서 장은 이렇게 반등이 되고, 현재 성장주와 가치주 이런 치열한 대결이 이제 펼쳐진 가운데 성장주에 해당이 됐던 로봇 관련된 부분들이 선두에 올라주면서 메타버스와 같이 약간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소 이제 긍정적이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또 마지막으로 현재 바이오 부분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관련된 부분들이 확산이 좀 돼주고 있는 상황이죠. 유럽도 다시 한번 현재 재유행 기록가 있고, 그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내 증시의 부분들은 바이오 성장
봐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됐다 할지라도 4차 혁명, 그다음에 메타버스 이런 온라인 이런 부분들은 더 가소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에 순응하면서 현재 성장주가 다시 한번 갈 수 있다 이런 시그널들을 보고서 현재 주도주를 한번 접근하시는 게 좀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임상현 파트너님은 이전부터 금리 인상 이후에 이런 반등을 좀 예상을 하셨던 부분이고 이제 전쟁 이슈가 좀 해소되는지 그 상황을 살펴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그리고 성장주 위주로 보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을 움직였던 종목들 이야기 본격적으로 해봐야겠죠. 지금 바로 10위부터 6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0위는 제이콘텐트리가 이름을 올렸고요. 9위는 히든 종목입니다. 8위는 NP, 7위는 일성건설, 6위는 자연과 환경이네요. 네, 여러 가지 테마주와 또 미디어주 이렇게 좀 섞여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먼저 10위 종목 제이콘텐트리인데요. 오늘 흐름 보면요. 5% 하락해서 55,1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하락 출발해서 내내 좀 하락폭을 키워나가는 모습이었거든요. 이 K콘텐츠 관련주인데 사실은 최근에 중국의 한알령을 완화하는 조짐이 보인다. 이런 기대감에 좀 반등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좀 흘러내렸어요. 예, 오늘 흘러내린 부분들은 일시적으로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네. K콘텐트리는 간단하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중앙일보 계열의 이제 현재 계열의 어떤 그 현재 회사이고요. 현재 지주사로 이제 변환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회사는 메가버스 중앙, 그다음에 JTBC 스튜디오 이런 자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사명에다 알다시피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재 중앙일보에 관련된 미디어 컨텐츠의 어떤 핵심적인 사업들을 총괄을 좀 하고 있다 하는 부분에 좀 해당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장이 이제 차지하는 위치, 위상 이런 부분들이 항시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은 고평가적인 어떤 흐름들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고요. 시총도 현재 1조 정도가 되는 그런 위치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K콘텐츠에 관련된 부분 때문에 약간 고성장이 좀 계속해서 네임밸 고평가적인 요소를 안고서 계속 출발이 좀 될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차트를 보면서 간단히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전체적으로 연봉으로 이제 보시면 월봉으로 보시면 알겠지만은 전체적으로 과거에 2만 원대에 해당이 된 주가가 이제 계속해서 2단으로 올라갔고 무려 2년 동안에 8배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8만 원까지 올랐죠. 이게 상당 부분 이 매출이 기하급수로 늘어나지 않는 그런 속성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8만 원까지 올라섰다.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매출이 있으면서 미래의 성장성을 담보하면서도 8배씩 올라주는 종목들이 많죠. 그만큼 그에 비견되게 올라줬다는 것이 상당히 현재 이제 나름대로의 어떤 그 부분들이 굉장히 크다. 근데 8만 원에서 굉장히 크게 이제 급락하는 그 시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최근에 이제 8만 원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8만 5천 원입니다. 근데 보통 제가 항시 이야기했다시피 최근에 장이 약세장이었었고 대부분 고점 대비 한 절반 정도 하락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 8만 5천 원에서 절반이면은 현재 4만 2천 원 이 정도 되겠죠. 4만 2천 원 위에서 이제 바닥을 좀 찍었던 그런 내용인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최근에 반등과 숨고르기 이런 부분들이 박스권이죠. 이런 박스권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됐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오늘 약세는 일시적인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장이 좋아지면은 한 번 더 한알령 관련된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은 다시 한번 반등을 좀 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한알령 가능성들은 현재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정부가 보수이기 때문에 올해 보면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약간의 이제 대립적인 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한알령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렇게 많이 퍼지냐면은 신정부가 되면은 일단은 좋게 출발합니다. 좋게 출발하기 때문에 현재 중국 정부에서도 약간 우호적인 어떤 제스처를 좀 취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는데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약간 사드 문제라든가 북한 문제 이런 거 가지고 약간
다툼 이런 부분들이 약간 벌어질 수는 있지만은 현재 보면은 신정부하고 어떤 그 새롭게 어떤 그 관계 설정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좋게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상황상 한번 올라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봉으로 보면은 뭐 최근엔 일시적인 흐름들이 지금은 일시적으로 조정이 지금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꾸준하게 이제 장이 좋아지면은 꾸준하게 좀 상승을 좀 해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고점에서 이 하락폭만큼 상승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약 78,000원 또는 7만 그 아래 75,000원까지는 꾸준하게 한번 상승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근에 박스권 내에서 흐름이 좀 보였기 때문에 오늘 하락은 일시적인 것으로 좀 해석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한한령이 어떤 식으로 좀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성장할 기업임은 분명하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자, 이제 9위 종목은 히든 종목이었고요. 8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위 종목 NP였는데요. 어제 한중인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메타버스와 로봇 등 신사업 발굴을 통해서 성장 모멘텀 확대하겠다. 아무래도 이 NP가 메타버스 관련주인데 이 신사업이라는 부분에 좀 초점이 맞춰져서 오늘 상한가 달성했습니다. 자, 11,900원의 종가 형성했고요. 상승 출발해서 오전 중에 상승폭 크게 키워 나갔더니 또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NP 오늘 흐름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예, 오늘 이제 MP 부분들은 저도 약간 좀 생소한 종목이었습니다. 네네. 생소한 종목에 좀 해당이 되는데 그 삼성전자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강력하게 이제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우리가 약간 쉽게 생각을 해보면은 핸드폰은 전 국민이 들고 있고 전 인류가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자동차도 거의 비슷하게 이제 진보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그 시대가 되면은 거의 집안의 애완견이나 필수 어떤 생활의 어떤 소품처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로봇 관련된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은 가전업계나 이런 데서 거의 필수적으로 그 로봇 같은 경우도 보통 자동차는 몇 천만 원 되죠. 근데 뭐 휴대폰은 뭐 100만 원대, 뭐 200만 원대, 뭐 할부로 되죠. 근데 만약에 로봇 같은 데도 한 몇백만 원대 되면은 굉장히 그 휴대폰 시장보다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대행을 좀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굉장히 큰 이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로봇 관련된 부분들,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부분들을 바라보시는 게 좀 중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MP가 오늘 좀 상한가를 좀 쳤던 그런 요인들은 MP라는 회사 부분들은 현재 XR 기반이라는 것은 혼합 전체 확장 형실, 그러니까 가상 형실, 증강 형실, 혼합 현실을 다 아우르는 개념이 해당이 되는데 광고 기획 전문 회사인데 보통 이제 기업이 어떤 브랜드를 어떤 이미지를 심고 그다음에 고객에 대한 체험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어떤 모든 솔루션들을 다 포괄하는 어떤 기업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미래 성장성이 높다 하는 그런 어떤 방식으로 나름대로 시장의 두각을 나타낼 수가 있고 그다음에 MP라는 부분들이 뮤직 스튜디오의 자회사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뮤직 스튜디오는 뭐 아시다시피 3D 메타버스 관련된 그 솔루션 기술 업체 부분들이 좀 유명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고 실질적으로 사업들을 현재 그 XR 상설 스튜디오, 그다음에 김포 XR 스테이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사업들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체험 공간에서 이런 부분들을 모든 가전제품, 모든 제품에 대한 그 체험 공간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그러니까 기업과의 어떤 광고 시너지 효과 이런 것들이 펼쳐질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MP가 크게 급등을 좀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그 MP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MP 부분들은 이 최근에 그 이제 5,800원, 6,000원, 6,000원은 작고요. 현재 거의 6,000원에서 21,000원이면 368, 한 약 3배 정도 올랐습니다. 3배 정도 올랐다가 고점에서 거의 반토막
조정받기 낮죠. 그래서 보통 고점에서 100% 정도가 조정이 되면은 50%가 조정이 되면은 거의 조정의 완료자리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정의 완료자리에서 터닝을 좀 했던 상황이 좀 해당이 되는데 만약에 이것이 조정이 이격 조정이 오면은 한 번은 더 현재 그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좀 좋아 보인다. 그래서 주봉상으로 보면은 저항선에 걸렸기 때문에 다음 주는 한번 일주일 정도 쉬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치고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추세 이탈 급락이 된 직전의 가격대까지는 한번 쉽게 올라줄 수 있는데 약 15,000원 내지 16,000원 정도가 좀 되죠. 그래서 지금은 12,000원이기 때문에 좀 더 빠져서 기다리면은 한 11,000원이나 11,000원 아래에서 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15,000원 가면은 거의 한 30% 넘게 40% 가까이 좀 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타이밍만 잘 잡으면은 뭐 좋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한번 접근하시면은 뭐 굉장히 좀 좋은 종목이 좀 해당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MP 우리 임상현 파트너님이 보시기에도 조금 생소한 종목이었다고 하시는데 XR 기반 실감형 콘텐츠 만드는 기업이고 광고 기획 전문 회사다 또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미래 성장성이 높다는 면에서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견 주셨고 또 추가 조정 받는다면 신규 매수 관점에서도 괜찮아 보인다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MP까지 만나봤고요. 7위 종목 만나볼 차례인데요. 자, 7위 종목 일성건설입니다. 어제도 저희 개인의 선택에서 다뤘던 종목이죠. 어제 상한가 달성을 했는데 오늘 또 소폭이지만 올랐습니다. 0.41% 상승해서 3,705원에 오늘 종가 형성을 했는데 장 초반에는 등락을 아주 반복을 하더니 그래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어제 그래도 시원하게 올랐는데 오늘은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거라고 좀 봐야 할까요? 예. 현재 일성건설 또는 현재 정책 관련된 부분들이 대부분 현재 가치주의이고 네. 보통 이제 재무제표를 보면은 PBR 1 이하, 퍼 10 이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이 최근에 이제 많이 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전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건설대 관련된 부분들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거의 많이 올라지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미래 성장성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저평가란 요인. 그게 이제 수급적으로 이제 불을 지피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정책 관련된 그 내용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일성건설 같은 경우도 특별하게 이제 기업 내용을 소개할 것은 없습니다. 토목공사, 건축공사, 뭐 조경공사, 아파트 분양 사업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일성건설도 아파트 분양 사업 을 하고 있는데 브랜드가 약간 생소하지만은 분양 업계에서는 좀 알려졌죠. 트루에 그다음에 온클래스 이런 부분들을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레미안이나 이런 자임 이런 대기업 브랜드뿐 아니라 중소업체들도 지방업체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이제 브랜드화를 좀 하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도 있는데 그에 대한 요소보다는 저평가, 저PBR적인 요소가 상당히 강하다. 그래서 일성건설이 그런 차원에서 한번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차트적으로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 8,000원짜리가 2,400원이니까 거의 한 4분의 1 토방이 났습니다. 그래서 4분의 1 토방이 났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만 되더라도 굉장히 세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2,400원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더블이 갔다 하면 대단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4,800원, 이 4,800원까지 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뭐 대형주나 뭐 삼성전자가 뭐 8만 원짜리가 16만 원 간다 하면 장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져야 되는데 이 부분들은 쉽게 잘 포인트만 잘 낙폭과세 V자에 대한 부분만 잘 잡으면은 쉽게 나온다는 개념이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재 약간 투기적으로 수급이 많이 몰려 있고 또 이런 첫 번째 이제 급등의 초기 국면에서는 또 사시면은 또 20, 30%는 또 쉽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위주로 해서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고 있고 또 내리면은 또 다른 건설 업체가 한번 급등을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와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차트로 보면은 근데 만약에 4,800원까지 가도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고점에서 보면은 거의 한 절반 정도 밖에
또 회복하는 부분가 안 되죠. 그러니까 요거는 오버슈팅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버슈팅이 다른 종목은 거의 한 반토막이 났는데 이 종목 같은이나 다른 종목은 더 많이 빠졌다는 겁니다. 더 많이 빠지는 것은 낙폭화대한 반등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는 아니지만은 거의 한 4,800원까지 한번 올라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약간 쉬어가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아마도 21선이 만약 안착이 되면은 한번 좀 소액으로 한번 조금 이제 베팅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좀 괜찮지 않겠느냐. 대략적으로 고점 대비 한 10%나 한 15% 빠지면은 지금이 약 3,700원이기 때문에 3,000원 초반대 한번 21선 한번 찍을 때가 있을 거니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만 기다리시고 한번 매매를 하신다면은 뭐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일성건설은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소액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부분은 조금은 위험할 수 있다 이런 말. 그런 거는 아니고요. 네네. 약간 그 테마적 미래 성장 저는 이제 미래 성장성 이런 것들을 보고서 하는 것들은 이제 의미가 있지만은 네. 저평가 저PBR 종목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런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죠. 위험한 부분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재무제표 내용을 보고 최근에 흐름에서 적자가 누적이 되지 않고 그다음에 저PBR 정도 되면은 한 번은 올라줄 수가 있는 그런 요소가 있는데 지금은 최근에 트렌드가 지금 가치주에서 성장주로 바뀔 듯 말 듯한 이 중간에 애매한 구간에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네, 현재 투기적으로 수급이 좀 많이 몰려 있고 급락에 대한 반등이 나올 건데 4,800원대까지는 한번 올라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일성건설까지 짚어봤고요. 이제 6위 종목 만나볼 차례인데요. 자, 6위 종목은 자연과 환경이었습니다. 이 종목도 개인의 선택에서 이틀 전에 또 다뤘던 종목인데요. 오늘 3.03% 하락해서 1,6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하락 출발했고 장 내내 표정이 좀 안 좋았어요. 이 종목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되어 있잖아요. 예. 예, 자연과 환경은 그 환경 생태 부분들, 그다음에 적용 사업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서 어떤 그 PC 블록이죠. 밀리선 만드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기법으로 만들었던 그런 블록들을 이게 판매하는 그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왜 윤석열 관련주로 할 수 있게 되느냐 조사해 보니까 현재 그 조사하는 거 아니고 한 것은 아닌데 최근에 그 청와대를 현재 용산으로 옮긴다는 말이 좀 있죠. 근데 네. 용산공원이 용산으로 옮기면 용산공원 그 부분들이 빨리 공사가 진척이 될 수 있다 하는 뭐 그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서울 도시 이제 재생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적용 사업이나 여러 가지 것도 확대될 수 있다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현재 여당 정부 성향 이런 부분에서 보통 예전에 이제 그 또한 이런 부분들이 왜 이제 건설주가 강세냐면은 그 윤석열 정부 부분에서 이명박 그 사면 특별 사면도 건의를 좀 하고 예전에 이제 그 보수 여당 부분들은 건설 쪽을 아무래도 집중적으로 이제 현재 중요시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영향 때문에도 4대강 관련된 뭐 종목군들도 부상을 하고 있고 또 건설도 많이 부상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또 그에 대한 그 핵심적인 부분들이 이제 삼부 토건이 어마어마하게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그러한 배경인데 전체적으로 아우르면은 전체적으로 저평가 종목이 이제 해소되는 구간이다. 그게 언제든지 성장주로 넘어가면은 꼭지에 물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한번 자연과 환경도 약간 보셔야 되는데 대부분 저 같은 개인적으로는 이런 저평가주에 어느 정도 해소되려면은 저점에서 더블이 되면은 거의 해소되기 때문에 더블 가까이 되는 종목은 한번 주의를 좀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1,000원대이잖아요. 그렇죠? 1,000원대에서 더블이 되면은 어쨌습니까? 지금 2,000원대가 좀 되죠. 근데 지금은 1,800원대이기 때문에 한 7분홍선, 8분홍선이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한 번은 여기서는 좀 접어주고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21선까지는 한 번은 조정이 좀 들어올 수 있는 위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좀 들고 계신 분들은
전체적으로 네 종목이 건설주 많이 들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 종목이 저점에서 과연 얼마가 올랐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체크를 하시고 100%가 거의 가까이 되면은 조심을 하시고 또 그렇지 않는 50% 정도 되는데 한번 크게 접어주면은 한 파동이 더 있을 확률이 많습니다. 근데 신정부 또 5월 달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회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꺼지지는 않을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약간은 좀 빠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자연광경은 약간은 좀 조심을 좀 하셔야 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 관련해서 이 도시재생 사업 그리고 용산 공원화 수혜주로 분류가 되고 있지만 2배 가까이 오른 종목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만 5월까지는 그래도 흐름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도 언급을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히든 종목 만나볼 차례인데요. 자, 히든 종목 어떤 종목인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히든 종목은 아모레퍼시픽이었습니다. 자, 아모레퍼시픽 오늘 0.65% 하락해서 15만 4천 원의 종가 형성했는데요. 자, 오늘 그래프 보면 극과 극이에요. 아주 상승 출발했지만 하락 반전했다가 또 상승 반전했다가 결국에는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최근 중국 내에서 이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다. 그래서 대도시에서는 처음으로 봉쇄 조치가 나왔다. 이런 소식에 리오프닝 관련주로서 좀 주목을 받다가 오늘은 좀 하락한 것 같아요. 예. 그 아모레퍼시픽 부분들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최고의 히트 부분들이 현재 박근혜 정부 시대에 현재 이 콘텐츠 관련 그 중국 관련된 그 모멘텀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시세를 했었고 그때 명동을 거의 중국인들이 접수한다 할 정도로 명동의 화장품이 코너가 굉장히 인기였습니다. 있을 정도로 이슈가 지금 되고 있었는데 그 뒤로 여러 가지 어떤 그 많은 것들이 있어서 이제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현재 그 중국 관련된 부분들이 그때 당시에 한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을 때 그 한국의 화장품을 사러 뭐 보따리상들이 뭐 대거 입국을 한다, 뭐 싹쓸이 한다 그렇게 되면서 현재 그 이 매장뿐만 아니라 화장품 공장이 어딨냐, OEM 공장이 어딨냐, 공장까지 가서 거의 이제 도매 상가까지도 가서 거의 보따리로 했던 그런 그 열풍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 지금은 중국에서는 다시 전체적으로 고급 브랜드는 프랑스에서 어느 정도 잠식을 해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중국 브랜드 일부분들은 중국의 토종 업체들이 전체적으로 약간씩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이나 LG 생활건강 이런 부분들이 약간은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전체적인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래서 중국에 진출한 대부분 기업들이 처음에는 어마어마하게 열풍을 가지고 했지만은 그게 이제 현재 중국에게 기술을 뺏기고 어떤 노하우도 뺏기면서 많이 좀 약간 침체되는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좀 됐죠. 그래서 중국의 그 특유의 어떤 그 현재 한 중화 사상 이런 부분 때문에 애국심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대부분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 휴대폰도 현재 고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화장품도 고전을 하고 있고, 굉장히 중국 시장이 중화 사상 이런 것 때문에 또 정책적으로 현재 그 문화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어떤 민감하게 좀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레퍼시픽도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아모레퍼시픽이 이제 그런 부분에 있다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세계화 현재 다각화를 좀 해야겠죠. 근데 아모레퍼시픽은 알다시피 그 글로벌 브랜드 탑 5개 브랜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르와스, 라네즈, 마몽드, 이니스프리, 에뛰드하우스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성향별, 그다음에 뭐 그 세대별 이런 부분들까지 완벽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최근에는 뷰티테크라는 어떤 새로운 트렌드 이런 기술까지 접목하는 부분들까지 좀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레퍼시픽도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그 모멘텀들은 좀 있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차트로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아모레퍼시픽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월봉상으로 보면은 최고 피크를 쳤던 것이 2014년, 15년 뭐 이 정도
이 사이인데 거의 한 쌍봉을 좀 찍고 이제 무너진 부분도 해당이 되는데 연봉을 한번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현재 고점에서 보면은 한 8년이죠. 9년, 10년. 그러니까 거의 지금은 현재 전체적으로 반등이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고 최근에 다시 한번 상승하다 약간 무너져 내린 부분들이 있지만은 이평선으로 보시면 알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월봉상으로 보면은 20개월, 60개월의 어떤 그 크로스가 현재 만들어지려는 어떤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한한령이 한번 그 주봉상으로 그러고요. 그래서 한한령이 한번 신정부 초기에 어떻게 보면은 대탕트 모드가 좀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풀려줄 거 좀 생각이 되고 그런 가운데 한번 시세가 어느 정도 나올 걸로 좀 생각이 되는데 박스권 상단까지 이제 20만 원까지는 약간 쉽게 올라올 수 있는데 대형주가 1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올라준다는 것은 좀 괜찮은 부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조정 받고도 한 번은 돌파 시도가 있을 걸로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20만 원 선에서 한번 마디 매매를 좀 하는 부분들. 근데 아무리 퍼식보다는 약간 중소형주 있죠. 토니모리나 이런 종목군들이 약간 현재 좀 탄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중국 내에서 보따리 열풍까지 일으켰던 아모레퍼시픽인데 한한령의 피해 종목으로서 좀 힘을 못 썼던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살아날 수 있는 모멘텀 자체는 충분히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참 임상현 파트너님 종목 분석 이렇게 하나하나 굉장히 세세하게 해주고 계십니다. 자, 샵 0082번으로 임상현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5위부터 1위 종목 만나볼 차례죠.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5위는 영우 DSP입니다. 4위는 초록백 컴퍼니고요. 3위는 KPM테크, 2위는 PHC, 1위 종목은 역시 히든 종목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5위 종목 영우 DSP였습니다. 오늘 4.55% 상승해서 2,300원의 종가 형성했는데요. 오늘 소폭 상승 출발했는데 10시쯤부터 상승폭을 아주 크게 키워 나갔습니다. 자,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검사 장비 기업이다. 그런데 또 로봇 사업도 펼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아무래도 역시 삼성전자 신사업 여파로 좀 상승을 한 것 같아요. 예. 그 영우 DSP 부분들은 알다시피 OLED, LED, 그 현재 검사 장비 관련된 그 사업들 하고 있는데 사업 다각화로서 그 현재 그 로봇 사업 관련된 부분들 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를 이제 그 리뷰를 하게 되면은 실내 자율주행, 그다음에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해서 서빙고, 다시 말해서 서빙 로봇, 그러니까 레스토랑이라든가 현재 커피숍 이런 부분들 간단하게 주문하고 배달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현재 할 수 있는 그런 서빙고 로봇을 출시를 좀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실제 상용화 과정들을 좀 현재 형성을 해주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가장 혁신적인 부분들에 해당이 좀 되기 때문에 현재 3월 출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한번 크게 올라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의료용 돌봄 로봇 관련된 부분들, 노인 케어, 그다음에 지금은 현재 보면은 노인 보호 요양사가 계속 방문을 하면서 케어를 하고 있죠. 치매 환자나 이런 부분들을 불편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완전하게 대체를 할 수는 없지만은 현재 24시간 붙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방문으로 해서 이제 오전 오후 이렇게 교대로 이렇게 하는 부분도 해당이 되는데 그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케어 로봇 부분들까지 확대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건강 상태 여러 가지 상태를 실시간으로 어떻게 보면 감시도 하고 케어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영우 DSP 같은 경우도 이런 것 때문에 한번 크게 상승을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차트적으로 현재 보면은 한번 크게 상승했다가 조정 보이는 부분들 그래서 한번 급등락이 되더라도 한 번은 치고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조정이 되면 좀 승부력이 조정이 되면은 한번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약 2,800원 정도 보시기 바랍니다.
네, 2,800원 정도 보시면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4위 종목 만나볼 차례입니다. 4위 종목은 초록뱀 컴퍼니였는데요. 오늘 흐름 아주 좋았고요. 5.36% 상승해서 1,18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원래는 뭐 물류나 투자, 부동산 임대 사업을 주로 영위를 하다가 최근에 좀 가상자산 투자 본격화하겠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좀 흐름 좋았나 봐요. 예. 현재 좀 시간 관계상 빠르게 가겠습니다. 네. 핵심적인 부분들은 뭐냐면은 지금 가상자산, 가상 플랫폼의 이제 선도 주도권 전쟁이 게임에서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포탈에서도 하고 있죠. 업체에서 하고 있죠. 또 하나의 업체에서 하고 있는 것이 연예인 기반으로 한 엔터테인먼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방탄소년단 중심으로도 또 하고 있는 메타버스가 있는데, 초록뱀 미디어도 자기 소속사 또는 가수 이런 부분 통해서 현재 그 가상자산, NFT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가장 현재 컨텐츠를 기반으로 해서 창작물 할 수 있는 것들이 음악, 연예인 사업, 그다음에 음원 관련된 뿐만 아니라 뭐 예술품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죠. 그래서 초록뱀 미디어도 그런 사업을 계속해서 펼쳐나가고 있다. 그래서 신성장 모멘텀은 바로 이런 모멘텀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한번 레벨업이 될 수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현재 이제 4,200원짜리 주가가 현재 2,200원이면은 거의 50% 가까이 빠졌죠. 그래서 대바닥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반등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완만한 반등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21일과 60일이 이제 크로스해야 되는 시점들이 조만간 한번 나와줄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튀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급락 직전의 가격, 현재 저점에서 보면은 이제 4,200원대. 그러니까 현재 저점에서 보면은 2,200원이기 때문에 4,400원이 이제 더블이 되는 시점들인데, 최소한 현재 그 절반 위쪽이죠. 현재 이 3,600원까지는 쉽게 한번 올라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완만한 반등세 보이고 있는데 관심을 갖고 꾸준히 지켜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초록뱀 컴퍼니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이제 3위 종목 만나볼 차례입니다. 3위 종목은 KPM테크였습니다. 6.86% 상승해서 오늘 935원에 종가 형성했는데요. 점차 상승폭을 반납하기는 했지만 오늘 종일 역시 분위기 좋았습니다. KPM테크 보면은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KCX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가상화폐 관련주로도 좀 분류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바이오 관련주이기도 해요. 오늘 어떤 뉴스가 좀 더 주요하게 미쳤을까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체적으로 복합적으로 또 다 미친 것 같습니다. 네네. 원래 이제 회사분들은 반도체 회로 기판, 그다음에 전자제품 모든 것에 대한 표면 약품 처리, 그다음에 도금 처리 이쪽 관련된 그 기계 장치 설비 전문 업체 좀 해당이 되는데, 현재 그 자회사 에이비온이 표정 항암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 유전자 치료제 그 휴머니즈에 대한 그 지분 투자도 가지고 있는 어떤 사항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그다음에 이제 텔콘 RF와 RF 제약이 하고 최대 주주가 텔콘 RF 제약입니다. 이 부분하고 KPM테크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부분들까지 임상을 좀 하고 있죠. 그런 부분, 표정화합제 관련된 부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코로나 어떤 부분의 어떤 흐름들이 좀 진행이 되는데, 국내에서는 일상밖에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해외에서는 2, 3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국내 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어필들이 상당 부분 강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차트로 보면은 초록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쉽게 어떤 그 투기성이나 수급이 좀만 버텨줘도 한번 급등을 해줄 수 있죠. 근데 처음에 이제 매집을 좀 했던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이때 매집이 좀 들어갔고요. 이때 두 번째 본격적인 매집들이 좀 들어갔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입꼬리가 상당히 많이 다르는데, 숨고르기 한 뒤에 한번 현재 급등을 해줄 수가 있고, 보통 매집 기간은 제가 항시 이야기하지만은 최근에 보통 한 달 정도 된다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급등락을 보인 이후에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루 이틀 숨고르기, 그러니까 1,000원대 이하에서 분할 매수한다면은 좀 좋지 않겠냐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바닥에서 일어나는 것에 상당히 차트가 좋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오늘 가상화폐 이슈 그리고 새로운 치료제 이슈가 복합적으로 좀 영향을 미친 것 같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셨고요. 오늘은 윗꼬리를 좀 달았는데 숨고르기를 한 이후에 반등할 수 있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왕이면 분할 매수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도 의견을 남겨주셨네요. 자, 이렇게 KPM테크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자, 이제는 2위 종목이죠. PHC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PHC는 오늘 이 KPM테크와는 달리 조금 흐름이 안 좋았어요. 자, 4.52% 하락해서 1,795원의 종가 형성을 좀 했습니다. 장 초반에 아주 반짝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바로 하락을 해서 쭉 하락폭을 키워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제 또 이런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식약처가 PHC의 코로나19 신속 항원 진단 키트에 대해서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인증을 했다. 이런 소식이 나왔거든요. 예. 올라주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떨어졌어요. 예, 이제 PHC의 가장 강점이 뭐냐면은 이제 신속 항원 키트 이 부분들이 이제 가장 강점. 이것은 이제 숨겨진 일반적인 이야기이고 예전에는 어떻게 코로나 이 진단 검사를 했냐면 그 코를 이렇게 후비잖아요. 근데 외국에서는 이게 엄청나게 반발이 심했어요. 이 인권에 대한 문제. 왜냐하면은 이게 코 이 점막 안쪽하고 뇌신경 바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딱 잘못하면은 오염도 되고요. 현재 뇌 쪽에 있기 때문에 네. 거의 반발이 했는데 그래서 그거 하지 말고 입으로 이게 현재 그 핵심이 뭐냐면은 비인두 방식, 타액 방식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 부분을 해라. 왜 계속 코 이렇게 하는 거 굉장히 좋지 않다. 인권에 대한 문제다. 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전 세계적으로 어필이 많이 됐어요. 그거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해서 현재 돌아섰던 부분들이 타액 방식. 타액이라는 것은 혀 안쪽 이렇게 하는 것들 이런 부분으로 많이 돌아섰죠. 그래서 PHC가 그런 점에서 강점이 좀 되고 또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것들이 요구가 있고 그다음에 신성 항원 키트에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혈액 속에 이제 중화항체를 검사하는 키트, 이 3종 키트를 한미약품하고 같이 현재 전체적으로 좀 하기 때문에 성장성은 나름대로는 좋다 좀 생각이 됩니다. 세계적인 트렌드에 좀 맞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재 비인두 방식, 그러니까 코가 아닌 타입 방식의 어떤 것들이 성장성을 약간 좋다.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시기 바라고요. PHC 부분들의 차트를 간단하게 보시면은 전체 물론 이제 PHC 부분들이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이제 요거는 이제 그 현재 뭐 빼고요.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요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PHC 부분들이 이제 9,000원, 900원대가 저점입니다. 근데 900원대가 저점이고 여기서 따블이면은 1,800원이죠. 근데 벌써 따블이 넘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따블이 넘어간 그 이제 부분에서도 왜 좋게 보느냐?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따블이 넘어간 시점에서 현재 위아래 이제 지폭을 보시면은 따블에서 계속해서 박스권 등락, 이 매물 소화 과정들이죠. 여기서 계속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약간 숨구르기지만은 전체적으로 뭐 하루 숨구르기 나올 수 있지만은 21선과 61선 이격을 보인 다음에 다시 한번 저는 좀 튀어줄 거 좀 생각이 돼서 현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비인두 방식이 전체적으로 인권에 대한 문제, 또 위생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오염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좀 탁월한 것이기 때문에 PHC를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신 것도 좀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새로운 방식의 코로나 검사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사업을 좀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 좋은 편이라고 생각이 된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 1위 종목 만나볼 차례인데요. 어떤 종목인지, 어떤 종목을 개인이 가장 많이 선택했는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 종목은 휴림 로봇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은 휴림 로봇이었는데요.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 상당히 이름이 많이 보이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오늘 4.36% 상승해서 1,03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이슈를 좀 받은 기업들 그래프가 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오전 상승폭이 아무래도 뭐 간밤 미국 증시의 영향인지 상승폭이 더 컸고 그리고 오후장 들어서 점차 좀 상승폭을 조금은 반납하는 모양새 좀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내내 좋았던 휴림 로봇이었고요.
아무래도 또 역시나 삼성전자 신사업 부문 확대 발표 영향도 있을 것이지만 또 삼부토건과 스마트 건설 로봇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 소식도 어제 또 나왔더라고요. 예. 휴림 로봇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산업용 로봇, 그다음에 직능 로봇 관련된 두 가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산업용 로봇은 알다시피 예전에는 공장에 가보면은 거의 사람들이 분업 파트를 대면서 여기는 뭐 조립, 여기는 뭐 이렇게 포장, 여기는 뭐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근데 공정이 간단하기 때문에 그 공정별로 로봇이 모든 것들을 다 소화하는 그런 공장 자동화, 팩토링 부분들을 다 좀 대체를 좀 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이제 특화된 부분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산업용 로봇은 그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고, 지능형 로봇은 아무래도 서비스 관련된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지금 지능형 로봇 같은 경우도 이제 애완 로봇, 뭐 태미 등을 먼저 출시를 좀 했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좀 되기 때문에 출시되고 상용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휴림 로봇에 대한 관심들이 좀 상당히 좀 많을 거로 좀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뭐 국방용 로봇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로봇 부분들도 현재 그 산업별로 좀 다각화를 좀 시도를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주거 관련된 현재 케어 관련된 부분에서 레미안, RAI 부분하고 라이프관에서 태미를 도입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주거 공간 이런 그 아파트 브랜드 어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엘리베이터 부분하고 연결된 그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로봇으로 전체적으로 그 하는 어떤 것들이 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하고 연관된 부분들은 상당히 프리미엄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이제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로봇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미 출시를 했거나 또 상용화 제품이 나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 보이고, 또 히림 로봇은 산업용 로봇에 대한 각종 어떤 그런 것들이 앞서 있는 노하우들이 있기 때문에 성장성은 상당히 높다고 이제 판단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켜보셔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차트의 이제 내용을 이제 잠깐 보시면은 장대 음봉이 무시무시한 장대 음봉이기 때문에 끝났다 이렇게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파동이라는 것은 오른쪽에 그려보면 알겠지만 한 번에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한번 이렇게 지그재그로 꺾어주는 시점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접어주는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접근을 좀 해야 되는데, 시가에서 크게 상승했다가 밀렸던 그런 약간 이런 갭상승에서 밀려졌기 때문에 무시무시한 음봉에 좀 해당이 되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차트적으로 보면은 크게 문제될 부분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항시 이 첫 번째 층이죠. 이 고점을 돌파하는 가운데 많은 그 선박김 현재 소화 과정들이 이제 펼쳐진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현재 음봉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매매 공방이 좀 있을 수밖에 없지만은 다시 한번 튀어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이제 차트의 내용을 보시면은 최근에 보면은 전체적으로 현재 저점과 고점, 중심축에서 약간 내려갔지만은 매매 공방이 한 일주일 정도 펼쳐지면은 현재 1,000원대 위에서 계속해서 이제 등락을 거듭하다가 다시 한번 튀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로봇 관련된 종목이 대부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요거는 바닥권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상승어 조정 2분의 1이죠. 중심에서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이 박스권을 돌파하다가 밀렸던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에 차트는 뭐 상당히 약간 기분 나쁘지만은 주봉 이상으로 보면은 어떻습니까? 주봉상으로 보면 윗꼬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다음 주 윗꼬리를 감싸는 양봉이 좀 나와주면은 매물이 소화되기 때문에 그 다음 주는 한번 좀 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평가적인 요소, 그 다음에 아직 오르지 않는 현재 로봇 관련된 중에서는 휴림 로봇이 어느 정도 그 자리를 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높은 보다는 휴림 로봇처럼 현재 바닥에서 계속해서 그 행보 등락을 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좀 필요해 보지 않겠냐 생각됩니다. 현재 올봉으로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번 시세가 줬을 때가 2,300원이죠. 400원이었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반토막이면은 현재 1,200원이잖아요. 그렇죠? 1,200원 선에서 계속해서 지금 매물을 막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만약에 이 상황을 돌파를 해준다면은 최소한 이 절반까지도 반등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반까지 반등해주면은 1,700, 1,800원인데 지금 1,000원대에서 현재 계속 잘만 사면은 현재 1,600원, 1,7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60%, 70%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렇게 매물 소화 과정들을 잘 지켜보시면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바닥에서 최근에 30, 40% 오른 어떤 그 로봇 관련주 한 것보다는 이런 부분들이 더 후발주이지만은 현재 매물대 얻어맞은 것들이 당분간 못 가기 때문에 신규 매집에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현재 오늘의 1위 종목에 또 발상 또 개인 투자자를 위해서 또 안전한 종목군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잘 선정이 됐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하기에 그래도 괜찮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차트까지 상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저희 이 서울경제TV 문자로 이런 내용이 들어왔어요. 아빠가 잘 아는 임상현 전문가다. 바로 들어가서 정보 받아봐. 지금 서울경제TV 방송 중이니 시청해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마 자녀에게 보내려던 문자를 저희 쪽으로 잘못 보내주신 것 같은데요. 자, 아빠가 잘 아는 임상현 전문가 그리고 시장을 잘 아는 임상현 전문가입니다. 자, 우리 임상현 파트너님과 이야기 더 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임상현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켜셔서 스캔해 주시면 역시 참여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주유소 일부 개인의 선택 마무리를 할 시간이 찾아왔어요. 자, 잠시 후 2부에서는 오늘 시장 이슈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는 시간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상승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안내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희 주유소 일부 개인의 선택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